최근 경기 악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건설사 부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은행 부실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는 새마을금고 1700억 부당대출에 대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이 정도면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새마을금고 단일금고 역사상 최고로 1700억의 부당대출이 지급이 되었는데 대부분 깡통법인 20개에 1700억의 부당대출이 지급이 되었다. 물론 이렇게 1700억이 나가면서 그에 대한 커미션도 발생이 됐을 것이고 이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당대출이나 아니면 건설사나 은행 상당히 위험 수준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예전 적어도 한 20년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대대적으로 대출 홍보가 했을 때 일부 부동산을 다니면서 대출 소개를 시켜주거나 연결을 해주면 커미션을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는데 현재는 새마을금고가 상당히 크게 성장하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고금리에 인한 부동산, PF 대출 때문에 침체가 되는 내용들과 연쇄도산이 계속해서 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입주자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잔금을 치지는 못하는 사례들.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분양이 되면서 잔금 지급을 못하는 세대들이 조금 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할인 분양을 하든 서서히 팔면 되는데 대부분 입주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나 잔금을 치지 못하는 상황, 상가나 아파트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건설사가 힘들어지는데요. 2023년, 24년부터 계속해서 채무가 증가하고 건설사가 부도나고 있습니다. PF 우발 채무가 22조 8조 원, 29%가 증가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일부 많은 사람들이 투자 투기로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대부분 프리미엄을 받고 팔려고 했었는데 현 입장에서 마이너스로 완전히 바뀌었고 잔금을 치지 못하는 사례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건설사의 자금 악화 영향이 이와 같은 사례들로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터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부에서 대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건설사에서 잔금 유예를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신문과 언론에 대출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아파트를 구입해라는 뉴스 신문 보도가 많이 나와야 되느냐. 결국 현 입장에서는 정부도 어렵고 기업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딱히 대처 방안이 보이지 않는데요. 결국 마지막은 정부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현재 정부 LH에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어렵고 곳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금을 풀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IMF의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일부 기업도 일부 개인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터져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습니다. 일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거래는 살아날지 몰라도 내수 경기의 중심이 되는 건설사들이 무너지면서 그 밑에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가족들 그렇게 되면 사실 거의 IMF 수준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해 보는데요. 그 정도로 상당히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다.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다음은 현재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만 은행들에 대한 PF 연체율 상승이 계속되고 부실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지연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죠. 결국은 건설사들이 금리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대출이 완화가 돼야 숨을 쉴 수가 있다. 이번 기회만 넘기면 그래도 살 수 있는 기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압박과 금리 인하 해결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 있는 사례들이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물론 은행의 건전성도 문제지만은 방금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에 대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마을금고의 부당대출 외에도 일반적으로 일부 은행들의 부당대출은 계속해서 뉴스에 보도가 일부 되었는데요. 이번에 단일금고 역사상 최대라고 해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1700억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지만 그 외에 그전에도 일부 은행들의 부당대출, 부실채권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결국 예전 아파트 분위기가 좋을 때 PF 대출을 해주면서 그에 대한 로비도 있었을 것이고 PF 대출 금액을 증가하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국민은행에 대한 부실채권과
대출 제한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로운데 엄청난 돈의 PF는 생각외로 쉽게 대출이 되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결국은 그 내부적으로는 로비도 충분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 원룸 건물이나 상가 건물 건축할 때도 사실 대출이 4억분이 안 나오는 것을 조금 더 업을 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졌다면은 이런 부실에 대한 내용들이 없겠지만 현재 아파트가 거래가 되지 않고 부동산이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터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분양이 잘 됐다면 이런 부실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겠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카드 부실 사태인데요. 개인들이 그 정도로 힘들다 보니까 카드론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고 카드 돌려막기 형태로 급전을 사용했는 건데요. 결국은 이런 급전도 경기가 좋았다면은 이 돈을 다 막았을 때 결국 내수 경기가 좋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소비자의 채무가 증가하고 카드사의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돈이 회전되지 않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다 보니까 터지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2002년 카드 사태에 서비스가 60% 연체율이 급등했는 것과 비슷하게 현재 약 30%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을 막고 카드론을 막고 나올 수 있는 구멍을 다 막으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현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구멍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내용들은 개인도 기업도 현 입장에서 경기 악화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세종시 천도론에 대한 말 한마디에 다시 세종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세종시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크게 상승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움직인다는 자체가 뭐겠습니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투자 투기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 세종시에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현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투자 투기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종시 천도론이 다시 나오면서 정치 말 한마디에 아파트 거래가 활발해지고 들썩들썩 거린다는 건 결국은 노름판때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름의 끝은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잃거나 잃고 나서 대출을 하거나 사채를 땡겨 쓰거나 그렇게 해도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비극적인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얘기들은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은행이나 카드사나 기업이나 건설사나 개인이나 다 힘들다는 내용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은 아직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정치적인 찌다시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물론 평생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구입하는 분들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평생 아파트를 살든 안 살든 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조금 더 계속해서 지켜봐다 보면 계속해서 부동산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고 경기 악화로 인해서 건설사나 개인이나 대부분 위험하다는 결과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이렇지만은 여러분의 생각이 또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체크해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의 생각이 틀리듯 부동산의 생각도 서로 다 틀릴 수 있으니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세하게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반영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